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렌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비지도 학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디스턴스 매트릭스, 디스턴스 맵, 그리고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까지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K-민즈와 SOM, 자기조직화 지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와 이제 SO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실습을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과제였고요. 네. 이제 오렌지에서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셋이 아니고 이제 요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러피언 스킬 리조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캐글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www.kaggle.com 캐글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캐글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러피언 스킬 리조트 다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스키 리조트에 대한 이제 데이터셋들이고요. 유럽에 있는 스키장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스키장들이 있어요. 지금 개수가 376개의 이제 스키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스키장에 대해서 이제 스키장 이름, 그 다음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다음에 스키장에서 가장 높은 지점, 그 다음에 뭐 가장 낮은 지점 등등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고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솜이나 그리고 K-민즈를 가지고 자동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스키장들끼리 같이 묶이는지.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스키장에 갔더니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알프스의 어느 스키장에 갔더니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스키장 말고 요렇게 좀 비슷한 다른 스키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가장 비슷한 다른 스키장에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비슷한 스키장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키장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제 반대로 어떤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스키장에 자주 가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광고를 하는 거죠.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라고 광고를 한번 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곳에 이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특정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사람과의 좋아할 만한 다른 영화를 같이 보여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분류 기법들이 있으면 영화들이 가득 있고 각 영화마다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이제 이거는 뭐 공포, 이건 길이는 얼마, 그다음에 주연 배우 이제 나오는 출연 배우들은 누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가져다 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과연 좋아할 만한 다른 영화를 이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주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지도학습으로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비지도 학습에 적용을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잠깐 지워놓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유러피언 스킬 리조트 .csv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파일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있죠. 리조트 이름, 가장 높은 지점, 글자가 좀 깨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뒤에 보시면 다양한 리프트, 그다음에 스노우 캐논스 이런 등등의 정보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잠깐 밀어 놓고요. 오렌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오렌지를 가져와서 이번 데이터를 열어야겠죠. 제가 이 데이터였어요. 이거를 열어놓고 자,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파일을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유러피언 스키 리졸트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보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뉴메릭이 선택이 됐고요. 중간에 yes, no, no report, yes, no 등등으로 카테고리컬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졸트가 리졸트 이름이 지금 텍스트로 메타데이터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잘 들어갔고요. 이거를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네, 잘 들어왔습니다. 네, 피처가 있는데 피처 요거는 순번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요거는 의미가 없겠죠. 이건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없었던 컬럼을 지워보죠. 피처 1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보면 피처 1이 지워지고 나머지 정보들이 남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거를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카테고리컬 변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여기 두 개가 있었습니다. 스노우파크하고 스노우파크가 있느냐 없느냐,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보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컨티나이즈를 써가지고 숫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피처에 대해서 이제 아웃컴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뉴메릭 피처 숫자 정보들은 우리가 다 그대로 놔둡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피처들은 yes, n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디널 0, 1로 갈 거냐,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밸류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걸로 갈 거냐. 여기서는 오디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1로 일단 되는 거죠. 데이터 테이블 다시 열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스노우파크가 0, 1, 나이트 스키도 0, 1로 지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 앤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노 리포트가 있죠. 노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얘네들이 2로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 대부분 0, 1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이 상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쭉 됐어요. 여기서 이제 K민즈 등등으로 K민즈로 클러스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턴스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디스턴스를 계산을 하고요. 디스턴스는 우리가 그냥 유클리디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보면요. 이렇게 각 스키장별로 스키장 이름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스키장별로 이게 가장 거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유클리디언을 우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유클리디언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간에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거는 3만, 이거는 4만, 그렇죠? 이제 앞쪽에서는 사실 이제 값이 이게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거는 이제 리프트 카패시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이제 만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10단위고 이거는 1단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스케일이 다 다른 거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게 1번 알펜도르프 스키장하고 2번 솔주,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주 파스 스키장하고 거리를 측정하겠다. 그래서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스트 포인트가 이제 10m가 차이가 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훨씬 차이 나, 1300이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difficult slope 여기는 29 정도 차이가 29가 차이가 나죠. 1329 어때요? 하이스트 포인트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여기는 뭐 100단위가 그냥 금세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difficult slope의 개수는 많이 차이가 나봤자 뭐 수십 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스트 포인트 그냥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버리면 하이스트 포인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뭔가 예민하고 그 다음에 슬로프의 개수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둔감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비슷한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면 두 사람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데 키하고 몸무게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비슷하냐 다르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10cm가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174고 옆에 있는 사람은 164예요. 10cm 차이 나죠. 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무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5kg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몸무게에서 5kg 차이 나는 건 사실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키하고 몸무게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 다르다를 그대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평가할 때는 점수는 상관없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은 다 100점 만점이니까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점수가 이거는 50점 만점이고 이거는 100점 만점이고 이렇게 되면은 비교를 하기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표준 점수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멀라이즈, 정규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컨티뉴이즈 할 때 아까 정규화를 안 시켰었어요. 정규화를 우리가 정규화 시킨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정규화를 안 시킨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센터 투 평균이 0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시프트만 한다든지 분산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평균이 1이 되고 분산이 1이 되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이타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0에서 1 사이로 1과 1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요. 자, 지금 디스턴스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크기가 확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컨티뉴이즈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시면 컨티뉴이즈를 정규화가 됐기 때문에 확 다르죠. 하이스트 포인트가 값이 1980이 아니고 0.57 더 높은 것도 있다는 거죠. 0.67 그래서 이걸 정규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탈 슬로프에도 보시면 이렇게 1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서 1이 제일 큰 거는 토탈 슬로프에서 제일 큰 거는 1이고 하이스트 포인트에서도 제일 큰 게 1입니다. 이렇게 정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규화 잘 됐고요. 디스턴스 계산해 보시면 디스턴스 매트릭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요거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하이라키얼 클러스터링 이런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많아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길게 내려오죠. 지금 3개로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고요. 더 짧게도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리조트 이름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뭐가 많죠. 네,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를 확대를 시켜 보면요. 뭐 비샤, 소피아, 뭐 자혼이야 뭐 이런 애들이 조금 비슷하게 지금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다르게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실제로 내가 데이터의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같은 그룹으로 이제 묶여 있는지 등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볼까요? 그러니까 비토샤 소피아 있나요? 알파벳상으로 정렬을 해놓고 보면은 비토샤 소피아 이렇게 있어요. 불가리아에 있는 거고요. 높고 2290m 그리고 제일 낮은 게 720m. 그 다음에 스노우 파크는 없고 나이트 스키는 있어요. 네, 이제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볼까요? 이제 자홀니아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JK 자홀니아를 보면은 아까 2000 몇백 미터였는데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스노우파크 없고 나이트 스키 있고 여기서 좀 차이, 이것도 같은 종류로 지금 엮여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속성들도 이제 따로 프린트를 해놓고 보시면 아마 유사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까지 배웠던 하이라키얼 클러스터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K-민즈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디스턴스를 구해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컨테이너즈 된 거에서 K-민즈를 가져옵니다. K-민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3개 클러스터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민즈로 이제 클러스터 된 그 결과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민즈에서 나온 결과를 이제 시각화를 해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각화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지금 각 클러스터별로 이제 센터 정보가 이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들어있던 정보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펜돌프하고 뭐 솔주 얘가 같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C1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클러스터를 정렬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같은 클러스터로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C1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C2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C3 세 번째 클러스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세 번째 클러스터는 개수가 좀 적네요.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시각화 해가지고 요거는 어디 있고 요거는 어디 있고 하는 거를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원이 너무 많잖아요. 컨트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를 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K-민즈로 지금 클러스터된 결과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해서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우리가 플롯을 해볼 수는 있어요. 스캐터로 해가지고 플롯 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컬러에서 컬러링을 하는 게 있는데 컬러링을 이제 클러스 단위로 컬러링을 하고요. 이제 X축을 뭐 나라별, 나라, 그 다음에 Y축을 뭐 하이스트 포인트 이렇게 하면 이게 나라별로, 그 다음에 하이스트 포인트별로 이렇게 보시면 클러스터가 지금 색깔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나라에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다양하게 특정 나라에 있다고 이게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이스트 포인트, 자 로이스트 포인트하고 하이스트 포인트, 가장 낮은 지점, 높은 지점 이렇게 가지고 보게 되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클러스터 1, 2, 3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1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은, 그 다음에 나머지 C1은 좀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C2하고 C3의 경우에는 그래도 낮은 쪽은 아니고 높은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비기너스 슬로프 하고 하이스트 포인트 이렇게 보면 역시 비기너스 슬로프가 있는 곳이 이제 비기너스 슬로프의 개수죠. 개수가 많은 곳이 적은 곳하고 그 다음에
비기너스 슬로프의 개수가 많은 곳하고 이렇게 좀 분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쳤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다. 네. 나이트 스키. 네. 나이트 스키는 제로 원이라서 지금 보시면 크게 영향을 우리가 세 단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나이트 스키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보를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클러스터를 3개만 했는데 이걸 좀 많이 해볼 수 있겠죠. 10개 정도로 이제 세세하게 분류를 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리조트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리조트 이름을 이제 워낙 길고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K민즈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민즈로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작은 데이터셋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셀렉트 컬럼에서 사실 우리가 다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를 다 선택을 빼고 이제 몇 개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하이스트 포인트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비기너스 슬로프의 개수 이 정도만 놓고 이제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컨티뉴이즈 알아서 됐을 거고 K민즈도 됐고요. K민즈는 우리가 10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해보면요. 네. 하이스트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Y축은 비기너스 슬로프 그 다음에 색상을 클러스터로 놓게 보면 잠시만요. 가이드는 놔두고 레전드도 놔두고 리그레션 라인을 지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색상이 탁탁 나뉘죠. 그렇죠? 나뉘어서 우리가 그룹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룹핑은 사실 컴퓨터가 알아서 한 거예요. 알아서 쭉 했는데 이제 여기서 그룹핑을 할 때 이제 하이스트 포인트하고 비기너 슬로프만 가지고 클러스팅을 했잖아요. 여긴 하이스트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었다. 데이터를 나눴다. 이렇게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너스 슬로프가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걔네들은 또 전혀 다르게 이제 분류가 된 거죠. 이렇게 지금 되어졌고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이고요. 요거를 조금 이제 쉬운 데이터셋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그걸 해볼게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데이터셋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리스가 아이리스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죠? 뭐 바뀌었나요? 아이리스로 바꿨습니다. 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요거를 카테고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K민즈를 써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분류가 특별히 우리가 이게 뭐다 저게 뭐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보시면 지금 그룹 컬러링을 이제 아이리스 우리가 정답으로 이제 컬러링을 했거든요. 정답으로 컬러링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세팔 랭스하고 페탈 위스에 따라서 이거 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요게
자동으로 클러스터 된 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자동으로 클러스터링이 됐어요. 비슷한 것끼리 묶은 거죠. 비슷한 것끼리 세 개로 묶었더니 어떤가요? 정답과 매우 비슷하게 이제 실제 꽃이 분류되어야 하는 그 카테고리하고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 이렇게 잘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 아이리스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K-민즈였고요. 솜을 또 해야 되는데 솜하고 지금 PCA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분 뭐 이렇게 갔네요. 매우 빠르게 솜만 제가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요. PCA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이제 K-민즈를 했었잖아요. K-민즈 대신에 솜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컨티나이즈 하고 셀프 오르거나이징 맵이라고 있죠. 네, 이걸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얘는 따로 스캐터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컬러링을 지금 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개를 하지 말고 셀렉트 컬럼에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피처 1만 빼고요.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솜이 이제 열심히 동작을 합니다.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SOM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데 이 출력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돼요. 이게 약간 복잡하거든요. 이제 지금 보시면 우선은 이제 10x 10의 출력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렇죠? 2차원 행렬에 있는데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U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각각의 이게 출력 층이거든요. 아까 이제 이 전전 시간에 제가 솜을 이제 이론을 설명을 드릴 때 출력층이 있고 입력층이 있어가지고 입력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입력이 2차원 평면에 이제 곳곳이 매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어떻게 매핑이 됐는지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에 13개가 데이터가 들어갔고 여기는 10개, 여기는 11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13개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SOM에서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서 보시면 돼요. 데이터 테이블을 당겨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13개는 이 그룹에는 이렇게 13개가 들어갔다. 매우 유사하다는 얘기죠. 같은 그룹에 들어갔다는, 같은 칸안에 지금 매핑이 됐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유사한 거예요. 네, 여기도 같이 유사한 것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요거하고 요 끝에 있는 거, Shift를 누르고 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른 거. 지금 당장 인터미디에이트 슬로프, 이제 중급자 슬로프의 개수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중급자 슬로프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룹 같은 경우는 중급자 슬로프의 개수가 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하이스트 포인트, 비기너스 슬로프로 가볼게요. 비기너스 슬로프로 가보시면 지금 비기너스 슬로프로 지금 색칠을 했습니다. 이렇게 색칠해 놓고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지금 다른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비기너용 슬로프 개수가 적은 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매핑이 됐어요. 위쪽 상단에 됐고, 이제 초보자용 슬로프의 개수가 조금 많은 곳이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은 오른쪽, 네. 우측 하단에 초보자용 슬로프의 개수가 많은 것들이 이쪽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를 해볼까요? 자, 오른쪽 하단은 지금 초보자용 슬로프가 네. 초보자용 슬로프의 개수가 큽니다.
자, 초보적인 슬로프의 개수가 많아요. 메인으로 할까요? 많습니다. 자, 나머지는 적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볼게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스키장 데이터가 있는데 스키장이 우측 하단에 여기 매핑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초보장 슬로프 개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까요? 초보장 슬로프 개수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이런 거는 초보장 슬로프의 개수가 적다. 적어요. 그죠? 적다. 자, 다른 거를 볼게요. 다른 걸 보면 뭘 볼까요? 로이스트 포인트. 로이스트 포인트는 뭐 크게 의미가 없네요. 이게 지금 비기너스 슬로프. 이건 아까 봤죠? 맞고 하이스트 포인트.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 캐논. 스노우 캐논. 뭐죠? 눈 대포가 이제 있느냐. 눈 대포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래쪽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지금 눈 대포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눈 대포가 많다. 자, 그렇죠? 이쪽에 눈 대포가 많고 맨 끝으로 가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나이트 스키. 자, 나이트 스키가 있다 없다. 그죠? 나이트 스키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나이트 스키를 하는 쪽이고요. 왼쪽에가 나이트 스키를 안 하는 쪽이죠. 자, 나이트 스키가 있다 없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0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보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트 스키가 1인데 엘마우를 원래 데이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리조트 원래 이름을 검색을 해가지고요. 엘마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나이트 스키 있죠. 있는 경우 yes가 1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나이트 스키를 하는 쪽이 모여 있고요. 왼쪽은 나이트 스키를 안 하는 쪽이 모여 있어요. 왼쪽은 스키가 없음, 쪽 있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노우파크의 개수가 몇 개인가? 없는 경우가 위쪽.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경우, 1개, 2개.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노우파크 개수. 보시면, 요거는 스노우파크 개수가 있어요. 1이에요. 스노우파크 개수가 2예요. 그죠? 얘만 2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1이에요. 위쪽 상단이 스노우파크 개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좌측 상단. 없음.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슬로프. 중급자형 슬로프. 중급자형 슬로프도 위쪽으로 이쪽 개수가 적어요. 개수가 적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개수가 많아요. 자, 오른쪽이 아무래도 중급자형도 많고 이제 초급자형도 많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difficult slope. 그래서 이제 어려운 슬로프의 개수도 우측 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요들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규모가 큰 스키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규모가 좀 작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을 볼까요? 가격은 이제 여기가 가격이 싼 거, 그죠? 가격이 싼 거.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나라가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들어갔고, 일단 나머지는 가격이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측 하단은 역시 가격도 높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별로 볼까요? 컨트리는 뭐 사실 크게 지금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일권 가격 있었고, 리프트의 개수도 오른쪽 우측 하단이 조금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측 하단의 경우에 좀 큰 스키장들이 좀 몰려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 스키가 있는 경우가 이제 오른쪽에 모여 있고, 이제 왼쪽에는 나이트 스키가 없는 경우가 또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그 비율 개수로 지금 이제 스키장들을 이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일부 스키장들이 좀 규모가 큰 스키장들 때문에 다른 것들이 조금 덜 드러나는 그런 현상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다양한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좀 규모가 있는 것들을 좀 제하고 제하고 나서 여기가 5개죠. 5개, 11개 이렇게 요 정도 제하면 23개 정도 제하고 빼고 나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지금 그룹핑을 할 때 지금 10개씩 했잖아요. 이제 5개씩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룹, 이건 또 다른 그룹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크기는 뭐 다양하게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PCA 아니고 여기 SOM을 돌린 다음에 여기 SOM 상에서 다시 덴드로그램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인접한 노드 사이에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덴드로그램 등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클러스터링을 다시 요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색칠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렌지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조금 제공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렌지에서 SOM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거는 요 정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과제를 이제 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스키장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캐글에 보시면 나라 정보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각종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나라별로 쭉 들어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솜하고 K-민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솜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노트로 잠깐 적은 것처럼 이제 각 인자에 따라서 각 요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GDP가 낮은 나라는 왼쪽 위로 올라가고 GDP가 높은 나라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왼쪽 밑에 가고 인구가 높은 나라는 오른쪽에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반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낮고 인구 숫자가 작고 GDP가 높은 나라들, 우측 하단에 있는 나라들은 GDP가 높고 인구수도 높은 나라들,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은 이쪽에 모여 있어요. 이제 여기 좌측 하단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인구수가 많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도 높고 그 다음에 GDP가 낮고 인구가 많고 유아 사망률도 높은 나라들.
기타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들을 이제 몇 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그 결과를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과제를 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수정할게요. 결과 차이 분석하는 거는 이거는 뺄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의 개수를 다르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이거는 K민즈만 해당이 되겠죠. 네, 원래 쏨도 이게 가능한 쏨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오렌지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따로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고요. 이번 수업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리는 거는 요게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K민즈와 쏨을 사용해서 이렇게 분석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실 때 워드나 한글 등의 프로그램을 꼭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만 그냥 딱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런 학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자,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라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의미다. 이 나라는 이렇게 이런 나라들은 좀 공통적으로 한 곳에 묶이더라.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